안녕하세요. 당신은 기록하고 있나요? 문자 메시지를, 통화 내역을, 이상한 순간들을. 이 영상,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기록하고 있나요? 문자 메시지를, 통화 내역을, 이상한 순간들을. 박다미는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시작된 이상한 일들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기록이 자신의 목숨을 구할 거라는 걸.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프레임과 싸워 이긴 이야기입니다. 증거 없이는 진실도 없다는 것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슬프지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람길 끝에서 기록이 말했다. 이 영상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산 해운대의 11월은 차갑습니다. 바다바람이 아파트 창문을 때릴 때 사람들은 외투 안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그 바람 속에서 박다미는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윤서준의 일주기 제사날이었습니다. 다미는 손에 든 보자기를 꽉 쥐었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한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32살 상담교사, 결혼 5년차 딸 다온이를 키우는 엄마, 그리고 1년 전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미망인. 다미는 시댁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짧은 소리, 그리고 몇 초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요. 시어머니 윤명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영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63세, 보건소 영양사로 30년을 일한 여자. 단정한 회색 가디건에 검은 치마. 머리는 뒤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다미를 스쳐 지나가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다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안을 바라봤습니다.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과일은 색깔별로 배치되어 있었고 나물은 높이가 정확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다미는 보자기를 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과 사왔어요. 저기 놓으세요. 명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사상 앞에서 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한과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조카 재욱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서준의 빈자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절을 올렸습니다. 다미도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영정 속 서준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준은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다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장례식 내내 다미를 쳐다봤습니다. 무언가를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미는 그때 느꼈습니다.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대화는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명자는 계속 다미를 관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우가 괜찮아? 조카 재욱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12살 소녀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어지러워. 재욱은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재욱을 안았습니다. 시동생 부인은 119를 불렀습니다. 다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재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냉정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재욱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미도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진찰 후 말했습니다.
단순 쇼크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서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명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시선은 다미를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미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네 약사였습니다. 다미 선생님, 오늘 처방약 나왔어요. 언제 찾으러 오세요? 다미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죽은 후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다미는 규칙적으로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더 피곤했습니다. 낮에도 멍했습니다. 혹시 약이 맞지 않는 걸까? 다미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는 평소와 같이 친절했습니다. 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 봉투를 열었습니다. 알약을 꺼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모양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동그랬는데 지금은 타원형이었습니다. 색도 조금 달랐습니다. 다미는 약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분명은 같았습니다. 제약회사가 바뀐 건가? 다미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번호가 없는 문자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미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지? 무슨 뜻이지? 하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약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다른 곳에서 명자는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약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다미가 먹는 약과 비슷한 모양. 명자는 약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야. 그녀는 약을 작은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11월 15일. 그 아래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모든 의심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명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만듭니다. 박다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고 있는지 윤명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무너뜨릴 것인지. 재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산 사람을 재물 삼는 차가운 의식.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부산의 11월 해운대 밤하늘 아래 두 여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미는 출근했습니다. 학교 상담실 책상 위에는 학생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약 때문일까? 아니면 잠을 제대로 못 자서일까? 점심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약사였습니다. 다미 선생님, 혹시 최근에 약 추가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다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다른 약국에서 문의가 와서요. 처방 이력 확인 차. 다미는 이상했습니다. 다른 약국?
본인은 한 곳에서만 봤는데 제가 간 곳은 거기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착오인 것 같네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오전에 문의하신 보험금 수령건 확인됐습니다. 다미는 차를 세웠습니다. 네, 저 전화 안 했는데요. 본인 명의 번호로 오전 10시에 통화 기록이 있는데요. 다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전 10시 다미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전화한 적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다시 조회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미는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쓰고 있다. 누가? 왜?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 다온이가 현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다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였습니다. 다온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핸드폰 해킹, 명예 도용 검색했습니다. 여러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금융 사기였습니다. 다미는 생각했습니다. 기록해야 해. 스마트폰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상한 일들. 그 아래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1115양 모양 변경됨. 마이너스 1120 약사문의 전화 다른 약국 처방. 마이너스 1120 은행 전화 보험금 문의. 내가 안 했는데 통화 기록 있음. 다미는 약 봉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행 통화 녹취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약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모양이 달랐습니다. 다미는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보건소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분은 어때요? 많이 힘들죠?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요즘 좀 불안정해 보여요. 약도 많이 먹는 것 같고, 그럴 만도 하죠.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려니. 그래도 걱정이에요. 애가 있는데 정신 차려야 할 텐데.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의 말은 동네로 퍼졌습니다. 윤명자 씨 며느리 요즘 상태가 안 좋대. 약을 많이 먹는다더라. 소문은 조용히 번졌습니다. 명자는 퇴근 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다미가 다니는 약국 근처였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약사를 만났습니다. 저 며느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약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요즘 약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요. 그게 환자 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혹시 수면제 같은 거 여러 번 받았나 싶어서요. 걱정돼서 그래요. 명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은 해볼게요. 명자는 고마워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면 됐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시동생이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요? 엄마가 보자고 하시는데. 다미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갈게요. 저녁 6시. 다미는 다온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명자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명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재욱은 여전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식사 중 재욱이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또 어지러워.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욱은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엔 심했습니다. 시동생이 재욱을 안았습니다. 119 불러. 명자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다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재욱은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실이 아니라 중환자실로 직행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혈중에서 고농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동생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우리 애한테. 시동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미를 봤습니다. 다미 씨 혹시. 다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다미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다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떨림은 죄책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병원에 왔습니다. 익명 제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다미 씨 맞으십니까?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최근 수면제 처방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신경안정제요. 불면증 때문에. 조카분 음식에 약을 넣은 적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다미를 향했습니다. 약국 구매 내역, 보험사 문의 기록, 은행 통화 녹취, 모든 것이 다미 명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미를 가리켰습니다. 다미는 항변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누가 제 이름을 쓴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다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트 앱 기록?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경찰은 말했습니다. 일단 귀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국은 금지됩니다. 다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 다온이는 이웃집에 맡겨놓았습니다. 다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1122 재욱이 두 번째 쓰러짐. 혈중 수면제 검출. 경찰 조사받음. 나는 하지 않았다. 다미는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다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뭔가 알고 있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결심했습니다. 기록을 계속하겠다. 진실을 찾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다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트 앱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상한 일들에서 진실을 위한 기록으로. 프레임은 완성되어 갑니다.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증거보다 감정을 먼저 믿는다는 것을.
특히 불쌍한 시어머니와 이상한 며느리라는 구도에서는 다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하지만 그녀는 무기를 찾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남편 사망 1년 후 조카 독살 시도 며느리 긴급 체포. 다미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보험금 노렸나? 저런 게 엄마라니. 시어머니 불쌍하다. 다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박다미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다미는 말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복도에서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다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학교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다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좁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는 방송국에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명자는 눈을 붉혔습니다.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 며느리가 그럴 줄은. 평소에 며느리분과 사이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더 챙겼죠. 그런데 요즘 돈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명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보험금, 재산 분할 자꾸 물어봤어요. 저는 그저 슬픔을 나누고 싶었는데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는 명자의 눈물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손자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회복 중이에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대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리에게 묻고 싶어요. 왜 그랬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방송은 저녁 9시 뉴스에 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은 명자를 동정했습니다. 슬픈 시어머니, 위험한 며느리. 프레임은 완성됐습니다. 이틀 후, 다미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 피곤해 보이는 남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약국 구매 기록, 보험사 통화, 은행 문의 모두 박다미 씨 명의입니다. 제가 안 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미는 노트 앱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제 생각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게 저 정신 멀쩡해요. 다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누가 왜 그렇겠습니까? 동기가 있어야죠. 다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시어머니? 하지만 왜?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기소 전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혐의를 벗기는 어렵겠지만 감형은 노려볼 만합니다. 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무죄예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다미는 혼자 남았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다미는 테이블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역, 다미의 동생 박도겸이 내렸습니다. 30살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남자. 가방을 메고 택시를 탔습니다. 해운대 경찰서요. 도겸은 차 안에서 뉴스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누나가 용의자? 말도 안 됐습니다. 도겸은 누나를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30분 후 다미가 들어왔습니다. 남매는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습니다. 다미는 수척했습니다.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누나. 다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겸아, 누나가 안 했다는 거 나 믿어.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겸은 손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내가 찾을게. 증거. 어떻게? 누나, 서준 형이 뭔가 남겼을 거야. 형은 영리한 사람이었잖아. 다미는 멈칫했습니다. 서준. 그가 무언가 알고 있었을까? 형 노트북 아직 있지? 응집에. 열쇠 줘. 내가 찾아볼게.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도겸은 일어났습니다. 누나,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 다미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도겸은 움직였습니다. 먼저 약국으로 갔습니다. 다미가 다니던 약국, 약사를 만났습니다. 혹시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이미 가져갔는데요. 백업본 없나요? 약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긴 하는데. 도겸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약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11월 20일 영상. 화면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오전 10시 23분. 마스크 쓴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약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약사에게 무언가 물었습니다. 도겸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본 것 같은데. 도겸은 여자의 체형을 봤습니다. 키, 걸음걸이, 손 모양. 명자와 비슷했습니다. 도겸은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보험사. 상담원을 만났습니다. 제 누나 명의로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하던데 통화 녹취 들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지금 누나가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상담원은 망설이다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다미입니다. 남편 보험금 수령 절차 문의드리려고요. 도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다미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말투, 억양, 단어 선택, 문의드리려고요라는 표현. 다미는 여쭤보려고요를 쓰는 사람입니다. 도겸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로 갔습니다. 명자가 일하는 곳. 동료를 만났습니다. 윤명자 씨, 11월 20일 오전에 근무하셨나요? 아, 그날 반차 내셨어요. 도겸의 눈이 빛났습니다. 반차 사유가 뭐였죠? 개인 사정이라고만. 도겸은 메모했습니다. 11월 20일 오전. 명자는 보건소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 약국에서 누군가 약을 샀습니다. 그 시간 보험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다미 집으로 갔습니다. 조카 다온이는 이웃집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겸은 서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다미에게 미리 받아뒀습니다. 파일을 뒤졌습니다. 사진, 문서, 동영상, 평범한 파일들. 그런데 외장하드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겸은 외장하드를 열었습니다. 숨겨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WIND. 폴더를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 하나. 제목은 다미에게. 도겸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고요한 표정.
조용한 목소리. 담이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없는 거겠지. 도겸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엄마는 걱정이 아니라 통제를 해. 담이가 약해지면 엄마는 더 강해져. 내가 사라지면 모두 엄마 편이겠지. 서준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담이야, 혹시라도 흔들리면 기록을 믿어.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남아. 너는 할 수 있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도겸은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위험하다는 것을, 며느리가 표적이 될 거라는 것을. 도겸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검찰청이죠? 제보할 게 있습니다. 프레임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담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동생이 희망을 찾았다는 것을, 남편이 길을 남겼다는 것을. 명자도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바람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실 쪽으로. 검찰청. 도겸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약국 CCTV 영상, 보험사 통화 녹취, 보건소 근무 기록, 그리고 서준의 영상. 담당 검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40대 후반, 안경 쓴 여자. 꼼꼼하게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 언제 촬영된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형이 돌아가시기 전으로 추정됩니다. 검사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엄마는 통제를 합니다. 내가 사라지면 모두 엄마 편이겠죠. 검사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재수사를 건의하겠습니다. 도겸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사흘 후, 명자는 보건소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와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윤명자 씨 맞습니까?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살인미수 및 명예훼손,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얕은 미소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1월 20일 당신은 반차를 내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박담의 씨 명의로. 명자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CCTV에 당신 모습이 찍혔습니다. 보험사 통화 녹취의 음성 패턴도 당신과 일치합니다. 명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당신 아들이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준이가 뭘? 검사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명자는 화면을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아니라 통제를 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늘 엄마를 오해하죠.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명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명자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경찰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건소가 멀어졌습니다. 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담이는 유치장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다고, 시어머니가 체포됐다고. 담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안도,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도겸이 면회를 왔습니다. 누나, 곧 나갈 수 있어.
다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남긴 영상 누나한테 보여줄게. 형은 끝까지 누나 편이었어.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틀 후 다미는 석방됐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눈부셨습니다. 도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남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온이가 현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다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다미는 서준의 서재로 갔습니다. 도겸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다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미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없는 거겠지. 미안해. 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를 원해. 나도 오래 걸렸어. 그걸 깨닫는데. 다미가 약해지면 엄마는 더 강해져. 내가 사라지면 모두 엄마 편이겠지. 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미야, 혹시라도 흔들리면 기록을 믿어.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남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다온이도 잘 키울 거야.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사랑해, 다미야. 그리고 미안해. 더 용감하지 못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전부 다. 도겸은 누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줬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명자의 범행 구조를 밝혔습니다. 1단계 의심의 씨앗. 동네의 며느리가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2단계 정황의 기록화. 며느리 명의로 약국보험사은행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며느리를 가리키도록 설계했습니다. 3단계 여론의 선점. 방송 인터뷰로 슬픈 시어머니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4단계 수사 유도. 익명 제보로 경찰을 며느리에게 집중시켰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교묘하고 치밀하게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동기는 통제와 소유욕이었습니다. 명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질서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미를 쳐다봤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다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요.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윤명자, 살인미수, 명예훼손, 증거 조작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명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경호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명자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그저 엄마였을 뿐인데. 그녀는 법정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미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슬픔도. 도겸이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 누나.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맑았습니다. 부산의 겨울 하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담이 선생님, 언제든 복귀하셔도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담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겸이 물었습니다. 학교? 응. 돌아오래. 누나, 괜찮아? 담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질 것 같아. 도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형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누나가 이겨냈잖아. 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 그가 남긴 영상. 그가 믿었던 기록. 담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기록.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12월 5일. 무죄. 진실이 증명됐다. 기록이 나를 지켰다. 담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겸과 함께 걸었습니다. 바람이 따라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담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서준 씨. 기록이 결국 말했네요.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어둠은 길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담이는 이겼습니다. 프레임을, 조작을, 의심을, 기록으로, 증거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로.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싸움, 상처를 치유하는 싸움. 담이는 준비됐습니다. 아직 아프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부산 바다 쪽으로. 그 바람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의 부산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담이는 걷고 있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교문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몇몇이 담이를 알아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담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돌아왔어.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은 깨끗했습니다. 동료들이 정리해뒀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담이는 쪽지를 가슴에 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학생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소중한 일상. 점심시간. 교감 선생님이 상담실에 왔습니다. 담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담이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교감은 따뜻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담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담이는 벽에 문구를 붙였습니다. 출력해온 종이였습니다. 가족일수록 사실을 기록하고 경계를 지키자.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위에 세워야 한다. 담이는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서준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온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 어땠어? 담이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좋았어. 다온이는? 나도 좋았어. 다온이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담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다온아, 할머니는 못 와. 왜? 담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잘못을 했거든.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담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아픈 사람이야.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남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온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 미워? 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진 않아. 슬플 뿐이야. 할머니도 엄마도. 다온이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품. 다미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괜찮았습니다. 슬픔도 괜찮았습니다. 다온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다미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다온아. 밤, 다온이를 재웠습니다. 다미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준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다미야, 기록을 믿어. 진실은 증거로 남아. 다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래도록.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다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기록. 지난 2달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 모양이 바뀐 날, 이상한 전화가 온 날, 재욱이가 쓰러진 날, 체포된 날, 석방된 날,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새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12월 30일, 학교에 복귀했다. 다온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대답했다. 아픈 사람이야. 슬프지만 진실이다. 다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 하늘. 별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폐에 채워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서준 씨 고마워요. 길을 남겨줘서. 바람이 대답처럼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다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명자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독방, 작은 창문 하나.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교도관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담이었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온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픈 사람이야. 어머니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박다미. 명자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명자가 우는 건.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준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다음해 봄, 3월. 다미는 서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다온이와 함께였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노란 개나리였습니다. 서준이 좋아하던 꽃. 다미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영상 저를 살렸어요. 다온이가 꽃을 만졌습니다. 아빠, 나 1학년 됐어. 다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3월 15일. 서준 씨 묘소에 왔다. 다온이와 함께
당신이 남긴 기록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제는 내가 기록을 남길 차례다. 미래를 위해, 다온이를 위해. 다미는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기록은 끝나지 않는다. 진실도 끝나지 않는다. 다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다온아. 응. 모녀는 묘소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가 흔들렸습니다. 다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바람길 끝에서 당신이 말했죠. 기록을 믿으라고. 다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다온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다미는 대답했습니다. 집, 우리 집으로. 기록은 남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말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미는 배웠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믿음만으로는 위험하다는 것, 진실은 증거로 지켜야 한다는 것. 명자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간직했습니다. 후회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서준은 떠났지만 길을 남겼습니다. 영상으로, 말로, 사랑으로. 그 길 위에서 다미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온이는 자랐습니다. 엄마를 보며 배웠습니다. 기록하는 법을, 진실을 지키는 법을. 부산의 바람은 계속 붑니다. 해운대 바다 위를, 언덕 위를, 묘소를, 학교를, 집을. 바람길 끝에서 누군가는 기록합니다. 오늘을, 진실을, 사랑을. 박다미는 오늘도 기록합니다. 노트앱에 하루를, 다온이의 웃음을, 학생의 고민을, 자신의 마음을. 기록은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진실을 지켰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람은 대답합니다. 잘했어. 계속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다미는 오늘도 걷습니다. 다온이와 함께, 기록과 함께, 희망과 함께. 촛불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어둠이 와도 기록은 남고 진실은 빛나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11월 30일 진실이 숨쉬기 시작한 날. 그날 이후 다미는 매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매일 걷습니다. 바람길 끝에서.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